요즘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참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꼭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새출발 기금이죠. 채무 상환이 어려운 분들에게 원금 감면 및 채무를 조정해주는 정책입니다. 실행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정확하게 새출발 기금이 뭔지 몰라서 활용을 못하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출발 기금 공문을 보면서 이 영상 하나로 정리를 끝내겠습니다. 꼭 보시고 내게 필요한지, 아니 필요하다면 어떻게 활용하는 게 내게 유리한지 판단해 보십시오. 특히 관련 교육을 받으면 원금 탕감을 더해주기 때문에 꼭 영상 보시고 활용해 보세요.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먼저 여러분께서는 새출발 기금 사이트에 오셔야 되겠죠. 자, 새출발 기금 사이트에 어떻게 오느냐? 자, 네이버 가셔갖고요. 새출발 기금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여기에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사이트, 해킹 사이트 가지 마시고요. 검색해보시면 이런 모양으로 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 기금이라고 나와요. 여기를 클릭하시던 아니면은 여러분 소자공 카페, 여러분을 위한 소자공 카페 여기 가보시면 새출발 기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 새출발 기금 사이트로 들어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새출발 기금 사이트 오셨나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뭐 이런 팝업창 닫고요. 여기 보면 제도 안내라고 보이세요? 여기 제도 안내 보이시죠? 자, 이 제도 안내를 클릭해 볼게요. 자, 제도 안내 클릭해 봅니다. 클릭 들어가면은 이렇게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라고 해서 정말로 이 공문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걸 봐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지? 자,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영상 하나로 우리 새출발기금 정리를 끝낼 겁니다. 자, 다 같이 이 공문 보면서 같이 새출발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기 편하게 좀 확대해 봤습니다. 자,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중요하죠. 제도가 바뀌었어요. 이게 최신 정보입니다.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금리 부담은 낮추되 채무 상환에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 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바로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는 좀 원금 조정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일반 언론에 보도된 건 뭐예요? 좀 자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원금 탕감이죠. 그래서 원금 조정까지도 해드리는 게 바로 이제 새출발 기금이고 정부가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로 이제는 탈출구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채무 상환도 되고 한마디로 금리를 조정해주고 아니면 원금 조정까지 해드리는 게 바로 새출발 기금이다. 그 다음에 2024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이게 바뀐 거죠. 한번 바뀐 거 가볼까요? 자, 요게 최근에 나왔던 이제 공문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는 제도 개선 돼 있습니다. 2024년 9월 12일에 발표가 됐는데 이때부터 이제 제도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 지원 기간이 원래 2005년 10월까지였는데 이게 2026년 12월로 바뀐 거고요. 지금 이제 지원 대상 나오죠? 원래는 23년 11월 중이었는데 여기 이제 사업하신 분들이었는데 이제 2024년 6월 중 이제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자영업자까지 더 대상이 이제 확대가 된 거죠. 자, 이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최신 자료에 이렇게 바뀐 정보가 잘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아래 요건을 해당할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입니다. 자, 보십시오. 본인이 해당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2024년 6월 중, 근데 언제부터? 2020년 4월부터 이 중에서 사업을 영위한 한마디로 이제 휴업 및 폐업 포함입니다. 이거 중요하죠? 사업을 영위한 휴업 및 폐업 포함이에요. 나는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네. 이런 것도 되겠죠? 좋아. 난 여기까지 됐어.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나는 개인 사업자. 오케이. 자, 두 가지로 나눠져요. 새출발기금은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자, 부실차주는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한 3개월 동안 이 연체를 한 거죠. 부실우려차주는 근시일 내에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아직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3개월 이상 연체하지는 않았어. 이런 분들이 이제 부실 우려 차주로 가는 겁니다. 부실 차주가 이제 원금 조정이 되는 거죠. 원금 탕감. 우리가 얘기하면 원금 탕감. 이런 것까지 되는 게 바로 부실 차주고, 부실 우려 차주는 금리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좀 이따 나오겠지만 나쁘지 않아요. 계속 이제 공문 나온 대로 가볼게요. 자, 채무 조정 그러면 얼마까지 되냐 이거예요. 지원 가능한 대출 대여 아래와 같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자, 사업,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 대출, 가계 대출. 사업과 관련된
사업자 대출과 가계대출 다 돼요. 최대 15억 원까지 됩니다. 엄청나죠.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 그래서 금액이 커요. 새출발 기금이. 매입하자라는 거는 여러분께서 이제는 이게 사실상 이제는 뭐 캠코라든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 채권을 갖고 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채권들도 있어요. 그래서 조회보면 압니다. 내가 이제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조회보면 아는데 그런 내용이에요. 매입하자가 있거나 이런 얘기를 해서 이거는 뭐 고민할 필요 없다. 여러분 새출발기금 가셔서 조회해보면은 이게 매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자, 채무 조정 확정에 따른 세부 지원을 알아갔다.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상환기간 조정, 거치기간 최대 3년, 신용대출 1년 부여한다. 와, 좋네요. 거치기간 3년 부여하고요. 최장 20년 분할 상환입니다. 신용대출은 10년 분할 상환이에요. 이게 매력적인 거죠. 이게 매력적인 거죠. 그죠? 20년 동안 분할 상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사실상 이제는 이 분할 상환을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20년 분할 상환 된다라는 거. 자, 부실차주 나오는데요. 자, 보유 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 들어갑니다. 자, 원금 이게 원금 탕감이라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는 막 이렇게 언론에서 비판도 하고 그래서 표현을 원금 조정이라고 이제 공문에 써져 있는데 원래는 원금 탕감이죠. 그러니까 이제 원금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갚아야 될 돈을 사실상 이제 탕감 받는 거죠. 최대 80%. 와, 80%. 예, 부실차주입니다. 연체 3개월 이상. 연체 3개월 이상. 이게 부실차주죠. 자, 기초수급자 등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 최대 90%까지 조정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순부채예요. 순부채. 재산이 있으면 안 되죠. 예, 정말로 이 부실차주 가시는 분들은 여러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봅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 순부채가 한마디로 자산이 없고 재산이 없는 거예요. 난 부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가는 게 부실차주입니다. 예, 정말 어려우신 가는 게. 근데 그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은 거죠, 이게. 그래서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 자, 부실 우려차주 가봅니다. 자, 부실 우려차주는요, 누구라 그랬어요? 나는 부실차주가 아니야. 그 직전 단계. 나는 연체 3개월 이상 그 직전 단계에 있으신 분들, 금리 조정이 들어갑니다. 자, 부실 담보 채무는 부실 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채무조정 신청 시 2일부터. 자, 이거 중요하죠. 자, 여러분 부실차주나 부실 우려차주나 여러분 이거 채무조정 들어가잖아요. 신청하잖아요. 2일부터 그 다음날부터 추심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새출발기금 신청하신 분들이 이게 가장 좋다고 말씀하세요. 네, 여러분 피드백 받아보면 정말로 막 미친듯이 왔던 그 추심 문자라든지 전화라든지 이게 정말 귀신같이 그 다음날부터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추심이 중단됩니다. 강제 집행도 중지가 돼요. 이게 새출발기금의 이제 매력적인 부분이죠. 자, 부실 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정확히 알아야 돼요. 부실 우려차주는요, 여러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절차가 들어가고, 부실차주는 캠코를 통해서, 아니면은 채무조정 플랫폼이 캠코예요. 예, 캠코를 통해서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부서가 달라요. 예, 부서가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실 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 부실차주는 캠코를 통해서. 근데 이게 좀 이따가 제가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기관이 다르는 거예요. 기관이. 자, 담보대출을 채무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실 우려차주와 절차 지원이 동일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아까 이 내용이 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갑니다. 자,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2월 15일까지 신청 취소 기한을 부여하고 있다. 자, 이게 원래 없었던 내용인데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동안. 무슨 얘기냐면 내가 새출발기금 신청했는데 마음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죠? 신청 취소 기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어요. 다만 고의 반복적으로 이거를 계속적으로 신청하고 취소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고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 3개월 동안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 취소일부터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자, 채무조정 확정이에요. 신용정보 변경을 아래와 같다. 이거 굉장히 궁금해하시죠? 자,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 해제 이후 채무조정 정보가 등록이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 보세요. 내가 기존 연체정보가 해제가 됩니다. 없어져요. 그런데 이 채무조정이 다시 이제 정보가 등록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새출발기금의 부실차주야. 그래서 뭐가 돼요? 신용카드 안 돼요.
당연하겠죠. 이제는 어려운 분들을 원금 탕감까지 하다 보니까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어요. 원금 탕감되면 또 카드 긁으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신용카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용 거래가 안 돼요. 일단 신용 거래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채무조정 어떤 프로그램이나 똑같아요. 이거는 뭐 캠코만 그런 게 아니라 새출발기금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뭐 아마 개인회생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용카드는 체크카드는 돼요. 체크카드는 되는데 신용카드는 안 되게끔 돼요. 왜냐면 또 부채잖아요. 그게.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 단 1년간 성실생활한다. 이거 굉장히 또 새롭게 나온 정보예요. 이게 원래 처음에 나올 때는 요 내용이 없었다가 나중에 이제는 계속 업데이트 되면서 나왔던 건데 1년간 성실생활한다. 내가 이거를 갚는단 말이에요. 조금씩 갚을 거 아닙니까? 1년간 성실생활한다 그러면 채무조정 정보는 해제가 됩니다. 예, 원래 이게 2년이었어요. 2년간 성실생활제였다가 바뀌었죠. 1년간 성실생활하면 채무조정 정보가 해제돼. 1년간 열심히 꾸준하게 채무 갚으시면은 공공정보도 해제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저는 좋다고 봐요. 부실 우려차주는요.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요거는 조금 정건 불만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게 원래 처음 새출발기금 나왔을 때 공문에도 요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요 내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죠. 그래서 이거는 빨리 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 라는 말씀이겠고, 어떤 내용이겠어요? 새출발기금 이용하면은 편견이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근데 은행에서도 그렇게 보죠. 편견이. 이 사람은 새출발기금 이용하니까 신용 안 좋을 거야.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부실 우려 차주는 그렇진 않거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대충이 이거예요. 신용점수 하락.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한도 축소, 금리 인상 제약은 가능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거예요. 이 사람은 새출발기금을 통해서 신용점수 하락이 아니라 새출발기금 했다고 해서 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이외에 신용점수 하락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뭐 정말로 하다가 뭐 대출이 더 영체가 된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한도 축소, 금리 인상 제약 등은 이제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명확하게 좀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 이 채권자 변동인데, 이 새출발기금의 개념은 그래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부실 채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못 갚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부실 채권이 돼요. 이거를 금융회사에서요.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보세요. 부실 우려 차주가 새출발기금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무슨 얘기냐면 이 부실 우려 차주입니다. 내가 부실 우려 차주인데 예를 들어서 신청을 했어요. 새출발기금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금융회사에서 협력된 금융회사죠. 계약이 체결된 금융회사에서 받아줘. 근데 나는 안 할래. 금융회사에서 이거는 채무조정은 나 안 해줄 거야. 그러면 채권을 갖고 옵니다. 누가? 새출발기금 주식회사가 여러분의 채권을 사와요. 금융회사로부터 사옵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이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보증부 채권도 마찬가지죠. 보증부 채권은 뭐예요? 보증받아서 대출이 일어난 거. 이거 만약에 거절해요. 채권 금융회사가 은행에서 거절해. 당신의 그 나의 이 채권 탕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자 감면이라든지 채무 조정을 거부해. 그러면 좋아. 그러면은 보증기관에서 금융회사에 있는 채권을 사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그 부실 채권을. 그래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부실 우려 차주가 3개월 이상 연체 등 효력이 상승되는 경우 어쩌고저쩌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부실 우려 차주가 있는데 이 내용이 그 얘기입니다. 많이들 궁금하시는데 나 부실 우려 차주야. 그런데 3개월 이상 연체가 일어났어. 그럼 뭘로 빠지죠? 그렇죠. 부실 차주로 빠지죠. 부실 차주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부실 차주로 빠지신 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러면 금융회사가 새출발 기금 쪽으로 채권을 넘겨버리죠. 이 사람은 이제 부실 차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가능해지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이게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안심하셔도 된다는 거고, 자, 아래 요건 경우에는 지원 대출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 법무회계, 세무 이런 전문 직종은 안 돼요. 안 되고, 뭐 매입 요건 하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거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쓴 것들이에요. 주택 구입 목적으로 뭐 썼던 것들, 뭐 자산 형성으로
받았던 가계대출들 이런 것들은 사실상 세출기금의 목적에 부합하지가 않잖아요. 이런 건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세출발기금 전화번호 안내 이렇게 나옵니다. 이쪽이에요. 대표콜센터 1660-1378번.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서 여러분 전화해 보시고요. 자, 이거를 제외하고는 전화나 문자를 드리지 않으니 세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꼭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 번호입니다. 이 번호 1378번.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문의해 주시고, 이 번호를 제외하고는 여러분께 전화나 문자 드리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큰 글자로 이렇게 써져 있네요. 그래서 공문이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자, 그래서 세출발 기금의 핵심 기관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이게 뭐야? 캠코고요. 이게 부실차주. 한마디로 이제 원금 탕감. 그 다음에 신용회복위원회. 그러니까 이제 뉘앙스가 딱 알겠죠. 신용회복위원회는 뭐예요? 이 원금 탕감이 아니라 이제는 내 대출을 장기로 나눠서 이제는 회복될 수 있도록, 재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거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내 원금을 아예 그냥 탕감, 원금 감면. 왜? 자산관리공사거든요. 부실채권 사서 그걸 할인해버리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자산관리공사 이렇게 이제는 이원화돼 있어요. 그래서 부실 우려 차주는 이쪽으로 가는 거고, 부실 차주는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공문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제 명확하게 하셨죠. 그러면 우리 사이트 한 번만 가볼게요. 이제 세출발기금 우리 갔었죠. 이 사이트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사이트에 오면은요, 요런 팝업이 떠 있습니다. 취업, 재창업, 교육, 우대 감면 관련 주의사항 안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금 감면을 봤는데 이게 새롭게 나왔어요. 요거 한번 볼까요? 여기 나오죠. 자, 부실차주 원금 감면 운영. 와, 이게 진짜 핵심이야. 부실차주에 뭐예요? 원금 감면 하는 거예요. 원금 탕감. 그래요. 원금 탕감. 우대 주는데, 폐업자의 경우 교육 이수 시 최대 10%포인트 추가 감면인데,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 뭐냐 이거예요. 여기 이렇게 써져 있죠. 이렇게 써져 있죠. 여러분 정말 주의할 게 있습니다. 요즘에 이 사기꾼들이 이거 제도 나왔으니까, 이게 9월 12일 날 나온 거 아닙니까? 이 제도 나오자마자 이 사기꾼들이 우리 교육을 받으면 뭐 이렇게 하면 이거 원금 탕감 더 해준다고, 이러면서 꼬셔대는 거예요. 그래서 캠코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 뭐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세출발기금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교육 프로그램 중 지정한 교육의 하나며 우대 감면을 지원하며 여타, 여기 나오죠. 민간기관 주관의 교육은 우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이게 뭐야? 불법 사이트 인한 피해 받으실 수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이런 걸 활용해갖고 여러분을 낚으려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10%, 최대 10%포인트 정도 더 우대 받는 거, 감면 받는 거요. 여기에 나오는 교육이어야 돼요. 그럼 여기에 써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한번 가볼게요. 자, 우대 지원 대상, 요 링크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 링크 클릭하면 이렇게 나와요. 국민취업제도,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자, 국민취업제도에 있는 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희망 리턴 패키지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희망 리턴 패키지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자세한 내용이 여기에 연계 지원 안내라고 해서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교육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또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여기 나오죠? 희망 리턴 패키지에서 어떤 기업인지, 재창업 사업화 지원, 재창업 교육, 재취업 지원 교육, 여기 받으면 이게 수료증이 나옵니다. 수료증. 이렇게 수료증이 나요. 이수 정빙 서류에 수료증이 있거든요. 요거는 희망 리턴 패키지 홈페이지 마이 페이지에 가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요게 이렇게 가면 마이 페이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보시고 여러분 해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요 교육이에요. 요 교육. 희망 리턴 패키지, 재창업 사업화 교육, 재창업 교육, 재취업 지원 교육. 그 다음에 국민취업 지원 제도를 하게 되면은, 이걸 하게 되면 알아서 어차피 이렇게 온라인 교육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거예요, 그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되는 거예요. 요거 보시고요. 그냥 또 하나 질문이 또 많이 들었던 게, 요거 한번 가볼까요? 자, 앞에 보면은요, 여러분 세출발기금 가보시면 이게 FAQ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묻는 질문들 이러고죠. 자, FAQ로 들어보시고요.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여기죠. 카드론 및 카드 사용 대금 현금 서비스도 지원 대상인가요? 이거 정말 많이 물어보시죠. 요거 한번 볼게요. 자,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가 조회되는 카드론 및 카드 사용 대금 현금 서비스 가능합니다. 이거 돼 있죠? 자, 다시 한번.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가 조회되는, 이거
웬만한 다 됩니다, 여러분. 정식적으로 카드론 받았다 그러면 다 조회가 될 거예요. 카드론 및 카드 사용대금 현금 서비스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 요것도 여러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아마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활용을 못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것도 되는구나.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 되게 중요한 정보죠. 자, 새출발기금 총괄적으로 개요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교육, 새롭게 나온 제도 바뀐 것들 교육받으면 최대 10%포인트 정도 더 원금 감면 받을 수 있다더라.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또 카드론이라든지 현금 서비스 이런 것도 가능하다더라. 그래서 이런 정보들 보시고 좀 명확하게 좀 판단해 보시기를 좀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이 너무 길었습니다. 막 저 지금 너무 더워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여정 가족님만 남아 계시고요. 우리 여정 가족님 인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만 남아 계십시오. 우리 인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사실 새출발 기금을 활용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게 가장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하다 보면은 한때 잠깐 어려워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는 재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새출발 기금이 재기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거죠. 말 그대로 새출발 기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출발할 수 있도록 원금 감면이라든지 채무 조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요,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의 피드백을 받아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전화 오는 거, 문자 오는 거, 예, 그래서 그냥 막 돈 갚으라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추심 문자 전화가 없어서 좋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장단점을 잘 따져보시고 여러분께 필요하다는 경우 꼭 아까 제가 대표번호 말씀드렸죠, 그쪽에 전화하셔서 아니면은 새출발기금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한번 상담 받아보시기를 좀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여정가족님들 오늘도 힘차게 인사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좋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죠? 긍정적인 마인드와 그 다음에 잘 된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 분명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어렵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고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환경은 안 좋아도 항상 우리가 말하는 거는 된다, 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그럴 때 정말로 좀 환경도 변하고 마음가짐도 변하거든요. 우리 여정가족님들 항상 우리 긍정적인 분들만 우리 모여 있잖아요. 저랑 같이 오늘도요 힘차게 긍정적인 말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쳐봅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